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김정학입니다. 예, 행정전문대학원에서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임준형입니다. 네, 임준영 교수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어떤 거죠?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 행정전문대학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분들이 좀 궁금한 점, 특히 보면 무슨 수업을 배우는지,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수업 시간은 어떤지, 그 다음에 학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장학금과 입학금 등등 어떤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께서 지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질문들을. 네, 교수님, 저희 행정전문대학원 이게 정식 명칭인데요. 네.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전문대학원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전문대냐? 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행정전문대학원 네. 낯설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네. 어떤 대학원인지 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소개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전문대학원이 이제 정식 명칭인데 제가 그걸 다 쓰지 않고요. 줄여서 행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좀 제가 말할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행전원에서는 정부 행정 분야하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책 현안이나 관리 현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프레커데믹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국 행정학회에서 최근에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좋은 개념인데 프랙티셔너와 에커데믹스를 융합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학 대학원 교육이 주로 학술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우리 행정원에서는 그 학술적인 지식을 응용해서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정부 행정 분야나 공공기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책 현안, 그다음에 관리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데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전문대학원은요, 일반 대학원에 비해서 전문대학원으로 가기 위해서 또 좀 더 추가적으로 교육부 인가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이렇게 아주 우수한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적인 대학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저희 행정원에서 어떤 것을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네. 행정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학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행정원은 크게 두 개의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학과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정책학과인데 행정학과에서는 주로 정부의 어떤 조직 관리라든가 재무 관리, 인사 관리, 성과 관리, 정부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에 비해서 정책학과에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 분석과 설계, 그다음에 정책 집행과 평가, 그다음에 분야별 정책, 예를 들면 국방 정책이나 환경 정책이나 국토개발 정책이나 산업 정책 이런 식으로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정책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학과, 정책학과. 자, 그렇다면은 저희 정책학과 분들은 행정학과 수업을 듣는다거나 행정학과 분들은 정책학과 수업을 듣는다거나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두 개의 학과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 학과 프로그램이 그렇게 아주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학과에 입학하신 원우들도 네. 들어와서 이제 조직 관리나 성과 관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네. 얼마든지 행정학과의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학과에 들어오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나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또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소속기관이 예를 들면 국토부다 그러면 네. 이제 국토개발 정책, 네, 부동산 정책 이런 데 관심이 있다고 네.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충분히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두 학과에서 교차 수강이 가능한 과목은 정해져 있는데 그 과목이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두 학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좋은 과목들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끔 가다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공공 부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간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도 저희 행정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행정원에서는 민간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아주 그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 행정원에서는 지금 그 이 공공 분야에 이 재직하고 계신 분, 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리자들 이외에도 민간 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 수강을 하고 계세요. 뭐 네. 실제로 많이 진학을 해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대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의 관리에 초점을 두긴 하지만 민간 기업의 경영과도 서로 이렇게 중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조직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조직 관리에 관해서 이 강의할 때 들어가는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뭐 조직 문화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이론들은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의 경영에서 이론적인 원천이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걸 네. 응용을 할 때는 공공 부분에 응용을 하겠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 민간 기업의 경영하고 많이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논문을 쓰실 때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의 조직 경영과 그다음에 정부 조직의 조직 관리를 비교한다든가 또는 성과 관리를 비교한다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쓰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정책학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 많은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민간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적인 논문을 그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은 저희 저 행정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공공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공공 부분과 연관된 민간 기업의 경영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제 정리를 하자면 요즘은 그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은 그 경계선이 굉장히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정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민간과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가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민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많은 지원하시기를 저희가 격려해 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조금 이제 수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되고 또 한 몇 년 정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네. 자, 일단 수업 시간 그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 전체 기간은 석사 과정이냐 박사 과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석사 과정은 4학기로 구성되어 있고 박사 과정은 6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석사 과정은 2년 과정이고 박사 과정은 3년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업은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저희 행정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가 끝나고 네.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저녁 수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수업을 설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일날 바쁘신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토요일 강의도 토요일 오전 오후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 이 열리는 강의하고 주중에 열리는 강의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중에 열리는 모든 강의가 주말에 다시 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 직장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잘 강의들을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전문대학원이 일반 대학원하고 이렇게 조금 저희가 차별화를 두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녁 수업이 있고 그리고 주말 수업도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파트타임 스튜던트겠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학위 과정을 이어가실 수가 있게 저희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그리고 약간 그 전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임 교수님께서 행정학과와 정책학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학과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 건지 행정학과가 어떤 건지 정책학과가 어떤 건지 알겠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관심사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행정원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의 전문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뭐 이제 그거를 스스로 정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들어와서 나는 뭐 부동산 정책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싶다. 또 다른 분들은 정부의 협업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전문성을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관심사는 본인이 소속돼 있는 소속기관에서의 자기의 어떤 경영 목표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네. 일단 그런 본인이 전문성을 개발하고 싶은 그런 분야를 일단은 정하시고 그 분야가 행정학과에 있는지 그 다음에 정책학과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각 학과별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학과의 개요하고 각각의 학과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특히 보면 각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석사과정에서 가르치는 과목, 박사과정에서 가르치는 과목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 한번 쭉 보시면 정책학과나 행정학과 중에서 내가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딱 이렇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학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조금 더 궁금하고 그런 점들이 있으면은 네. 저희가 학과 주임 제도가 있죠. 예. 행정학과는 네. 행정학과 주임 교수님이 있고 정책학과는 정책학과 주임 교수님이 있는데 좀 찾아가서 네. 상담을 신청하면 네. 친절하게 해주십니까? 일단은 제가 행정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그 정책학과는 잘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그 행정전문대학원에서의 어떤 수업이나 또는 어떤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각 학과별 이 주임 교수님께 뭐 이메일을 보내시든가 뭐 그렇게 해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행정원 홈페이지에는 교수님들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 교수님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 이 사진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전공 분야 그 다음에 대외 활동 경력 이런 것들이 쭉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 행정전문대학원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잘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생각하는 어떤 전문성의 개발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하고 아주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그 교수님께 한번 문의를 드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 이메일로 문의를 드리시면 좋은 어떤 지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굉장히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교수님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싶으니까 무조건 붙여주세요. 이런 말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입학상의 공정성 문제 시비가 생겨가지고 그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를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나 그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은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의사항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우수한 교수님들 모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돈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학비는 얼마 정도인지 많은 학생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학비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뭐 좋은 교수님들 계시고 프로그램 좋아도 이게 정말 이 보면 등록금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지원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희 전문대학원의 학비는 한 65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싸진 않은 편이죠. 네, 싸진 예. 않은 편인데 그리고 이제 입학금이 한 번 있어요. 입학금은 입학하시는 첫 학기에 딱 한 번만 내시는 건데 그게 한 120만 원 정도. 네, 예. 그 정도 네. 됩니다. 뭐 듣기로는 저희가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서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는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학비는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떤 장학금의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장학 제도는 크게 보면 신입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 재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네. 일단은 입학하시면 신입생 전원 모든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네, 예. 첫 학기에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기 때부터는 이제 재학생 신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재학생에 주는 이 장학금을 또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같은 경우는 평균 평점 3.5, B 플러스 네. 정도가 되면 네. 모든 분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원 저희 행정전문대학원에서 뭐 웬만큼 하시면 다 B 플러스는 대부분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제 그 불성실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 뭐 평균 정도 열심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평균 B 플러스 받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뭐 추가적인 장학금 말고 추가적인 혜택, 예를 들어 뭐 연구 조교나 예. 뭐 이런 그런 일반 대학원은 그런 것들도 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행정 전문 대학원도 그런 제도들이 좀 있는가요? 연구조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조교는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는 어떤 업무나 연구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지원하면서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 거죠. 네, 일을 예. 하면서 등록금을 면제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교수님들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 숫자에 한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연구조교를 신청하시고 싶으신 학생들은 일단은 자기가 어떤 교수님들에게 연구조교를 신청할 건지 일단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하고 보통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인터뷰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 학생이 나의 어떤 연구 업무를 잘 지도할 도와줄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드시면 그 학생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선택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가변적이고 보통은 이제 석사과정보다는 박사과정 진학하시는 분들이 이 연구조교 신청을 하고 그건 박사과정들이 이제 연구조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입생 장학금이나 재학생 장학금이 네. 주로 가장 받기가 쉬우신 거고요. 열심히 하시면 대부분 다 받으실 수가 있고 장학금 액수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매 학기 학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등록금 내시는 거는 뭐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뭐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사이 뭐 그 정도가 된다. 네, 뭐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학교에서 주는 이런 혜택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각 재직하고 계시는 직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좀 대학원 학위 과정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주는 혜택들도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고 또 재직하고 계시는 직장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행정전문대학원 행전원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안에 저희가 위치해 있는데 교육관을 이전한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과연 이전을 언제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그냥 소문인지 한번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네. 자,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저희 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관을 이 세종시의 정부 청사가 있는 중앙행정타운 근처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중앙행정타운이나 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마련해 놓은 어떤 대학 공동 부지가 있어요. 예, 그 부지가 이제 세종시 중앙정부 청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지로 저희들도 이제 이전하려고 새로운 어떤 이 건물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교육관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그 공직자들이나 네. 공공기관 관리자들이 가깝게 그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행정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이제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제 다짐을 하셨겠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학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일단 뭐 입학하시려면 그 이제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견실하게 작성하시는 네.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그 내용을 보면 뭐 기본적으로 뭐 경력이나 뭐 대학 졸업장 같은 거를 이제 쓰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거 외에 중요한 것이 자기의 연구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원 진학해서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싶고 네. 어떤 분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졸업 논문을 쓰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연구 계획서에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교수님들께서 이제 서면 심사하실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그런 이 생각이 분명히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성과 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또는 나는 환경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야를 딱 정해 놓으시면 내가 이 분야를 왜 연구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이걸 연구할 때 어떤 방향으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성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이제 수용성하고 네. 어떤 이제 평가의 어떤 공정성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보면 좀 더 그 공부를 해서 나중에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든지 또는 뭐 환경 정책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뭐가 있죠? 그 대기 오염 중에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있죠. 네. 미세먼지가 큰 이슈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의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지원 계획서에 잘 정리가 돼 있으면 네. 그럼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싶다라는 게 이제 분명한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대학원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뭘 배우겠다 이런 어프로치보다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뭐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은 저희 행정원 행정실에 문의를 하시면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입학 원서도 작성하고 연구 계획서도 작성해서 이제 지원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류가 이제 합격을 하셔서 이제 면접을 보러 오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제 또 면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교수님께서 팁을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자, 이게 면접 어렵죠. 사실 뭐 이 면접장에 오면은 일단 긴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평소에는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면접관이 날카롭게 질문하면 긴장해서 대답을 못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이게 이 면접이 뭐 이 대학원 진학에 관련된 거고 여러분들의 어떤 뭐 직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진에 실패한다거나 또는 뭐 해고된다거나 이런 거에 관련된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편하게 생각하셔야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원 동기예요. 내가 왜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에 지원했는지, 그다음에 뭘 공부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계획서 쓰실 텐데 그 연구계획서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설득력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실 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낸 어떤 서면 신청서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연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연구를 해서 나중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경력을 발전시키고 싶다. 뭐 이런 졸업 후에 향후의 어떤 경력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고 무엇을 공부하고 싶고 졸업한 뒤에는 어떤 경력을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것이 일관되게 설명이 되면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입학을 했는데 이제 막상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는 이게 많은 교수님들의 연구 계획서가 아니고 강의 계획서를 보니 영어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고 심지어 어떤 강의 계획서는 다 영어로 써져 있고 그래서 겁을 먹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질문들이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영어를 어려워하는데 영어를 꼭 잘해야만
행정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행정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영어를 잘 해야 되나요, 교수님? 어떠신가요? 뭐 이것도 역시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네. 우리나라에서 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우리가 미국 사람처럼 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예. 그 행정전문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어떤 영어 실력은 그냥 외국어로 된, 특히 영어로 된 어떤 자료를 읽고서 그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직장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영어 실력이면 저희 행정원에서 수업을 따라가시는 데는 전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이걸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네.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이 조금 다른데 석사과정에서는 영어로 된 자료를 별로 많이 쓰질 않아요. 대부분의 자료가 보면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쓰기 때문에 아마 석사과정에서 수업을 따라가시는 데는 특별한 영어 실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들마다 아까 우리 김정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영어로 된 어떤 자료를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어떤 행정이나 어떤 제도 같은 걸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정도, 독해하실 수 있을 정도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박사과정은 석사과정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박사과정은 보다 이제 전문가들을 길러내는데 더 큰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쓰는 이 토론 내용들이 영어로 된 논문들이나 영어로 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 행정이라든지 또는 유럽 행정이죠. 뭐 이런 데에서 최신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박사과정 수업 시간에는 이제 많이 우리가 읽고 토론하게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석사과정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경험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기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영어 논문을 읽고 이해하고 이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소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다 배워왔고 대학까지 다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영어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 마음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하려면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졸업은 어려운가요? 할만한가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질문일 겁니다. 네. 예, 진학을 하시고 나면 당연히 졸업을 하시려고 하겠죠. 근데 일단 제가 졸업과 수료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제 크게 보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료고요. 두 번째는 졸업인데, 수료는 뭐냐면 수료는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석사과정이면 석사과정, 박사과정이면 박사과정 각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는 학점을 다 수강을 하시면 다 수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수강만 하시면 되는 거고, 졸업은 뭐냐면 그걸 수강하신 다음에 종합시험을 보고, 종합시험이라는 게 이제 논문 자격 시험 같은 거죠. 그거를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논문 심사를 통해서 논문이 통과가 되면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석사 학위가 주어지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박사 학위가 주어집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졸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수료는 모든 분들이 하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업을 안 들으시면 못 하는 거고요. 네. 정해진 어떤 수업을 다 들으시면 수료는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고요. 논문 쓰는 과정에서는 이 지도 교수님을 정하게 되는데, 지도 교수님을 정하고 그 교수님하고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시면서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논문을 잘 쓰시면 심사 과정을 통해서 논문의 어떤 질이 보면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졸업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많으니까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해서 석사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께 지도교수 신청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라, 어떤 자료를 분석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 지도를 잘 따라서 논문을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작성된 논문에 대해서 이 논문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어떤 심사를 통과하시면 졸업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성, 기본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시면 아마 그 졸업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이제 없으실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학위 주세요. 네, 예. 뭐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는 뭐 어느 학교도 그렇게 하진 않고요. 네, 예. 일단은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교가 이 석사 논문을 쓰고 그걸 심사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품질,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성실성이 있어야 이 보면 졸업을 하실 수 있다. 뭐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어렵다. 네. 대부분은 뭐 통과 못하고 뭐 다 수료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네, 열심히 예. 하시면 거의 다 졸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학위 자체라는 게 이제 뭐 쉬운 것만은 아니겠죠. 쉬우면은 모든 분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짐을 하는 과정 자체도 힘드신 것처럼 이제 졸업을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공부하러 들어오셨을 때 그 초심만 잃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많은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잘 해 나가실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그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신입생 모집 관련 행정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은 행정실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수님들께 뭐 이메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궁금한 점은 여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김 교수님도 오늘 너무 수고 네,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